때, 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시험 이후에 이제 첫 시간인데, 이제 2학기 때 이제 배울 이제 고려사입니다. 이제 고려사의 그 개요, 그러니까 고려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고, 그리고 이제 2학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고려사는 고려는 500년이 지속이 됩니다. 500년. 조선도 500년.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 합하면 이제 1000년이고, 신라, 우리가 지금 시험 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신라는 이제 10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이제 조선 500년 합하면 2000년이죠. 엄청 긴 시간이에요. 고려는 이제 500년 동안. 500년을 좀 보기 쉽게 이렇게 5시기로 이렇게 등분을 했는데, 이게 시기가 정확히 맞는 건 아니야. 시기가 정확히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세기 하면 우리는 1100년에서 1200년까지잖아. 근데 무신정권이라는 건 1170년에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12세기 말 거의 후반에 이루어지는 건데, 좀 이렇게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연도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고려 초기냐, 뭐 중기냐,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려사는 총 5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시기를 고려 초기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 당연히 이제 삼국시대, 이제 후삼국시대 우리가 배웠잖아요. 견훤, 궁예 나오고, 왕건 나오고. 그래서 거기 그 후삼국을 통일하는 왕건이 이제 세운 나라가 고려인데, 고려 그 왕건 때부터를 고려 초기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 그다음에 고려 중기로 나누고, 고려 시대가 좀 이게 지난 거지, 시간이 지난 거고. 자, 고려 중기에서 무신정권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기는 무신정권이라 그래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신, 싸우는 애들이야. 파이트, 이런 애들이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지배층으로. 일단 무신정권 다음에 원간섭기라는 시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여기에 키워드인데, 원나라는 몽골족이야. 몽골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몽골족이 있고 나라 이름이 있어. 몽골족들이 세운 나라 이름이 원나라야. 원나라. 여러분들 잘 아는 징기스칸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 징기스칸의 정확히 얘기하면 손자인데, 쿠빌라이가 몽골족을 원나라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이제 바꿔버리죠. 몽골족은 족이 이름이고 민족 이름이고, 우리나라도 한민족, 민족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이런 것처럼. 자, 원간섭기 시기가 끝나고 마지막 고려 말기입니다. 말기. 이렇게 총 5시기로 나눌 수 있어. 다시 한번 복습할게. 고려 초기, 고려 중기, 무신정권기, 원간섭기, 그다음 고려 말기. 고려 끝나고 이 다음에 무슨 나라 나올까? 조선시대지. 조선시대. 이렇게 하면은 우리 2학년 과정이 다 끝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자, 고려 초기. 당연히 고려를 세운 사람은 왕건이라고 그랬어. 태조 왕건, 나라 국가 기틀을 처음 마련한 사람, 기틀 마련이 아니라 국가를 건국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태조 또는 고조라고 합니다. 근데 왕건한테는 태조라는 이름을 붙였네. 그런 명칭이죠, 명칭.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그러니까 고려 초기 때 사실 왕이 되게 많아요.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원. 요 왕들 다 외울 필요가 없고, 고려 초기에 태조하고 광종, 다 아들들이야, 아들. 그다음에 성종, 요렇게만 알면 돼. 고려 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이렇게 3명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쭈쭈쭈 이제 왕이 있었겠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조금 덜 중요한데 좀 등장하는 왕들이 몇 명 있긴 해. 뭐 인종이라든지 의종이라든지 있지만, 숙종도 있고 예종도 있고 꽤 많네. 근데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가 선생님이 여기 언급한 태조, 광종, 성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왕의 업적을 묻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해놓은 거고, 없어요. 쭉 없어. 없다가 14세기 말 이제 고려 끝날 때쯤에 마지막 고려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공민왕이 등장하죠. 공민왕은 업적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민왕의 업적. 공민왕.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된다.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이렇게. 네, 실패하죠. 공민왕 실패해서 고려가 몰락하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배층 볼게. 이제 고려를 움직였던 사람들 지배층이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이제 나라의 근간을 만들고, 뭐 법도 만들고, 법도 시행하고, 막 하잖아요. 집행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구성들이 뭐 어떤 직업군으로 되어 있냐,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 해, 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향후 5년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대한민국의 방향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뭐 자유가 좀 더 주어질 수도 있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또 지배층이 굉장히 중요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고려 초기냐, 중기냐,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지배층이야, 지배층. 고려를 지배하고 있는 계층들이 누구냐라는 것, 그거에 따라서 국가 운영 방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장관, 국회의원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자, 첫 번째는 호족이야. 자, 호족이 이제 지배층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후삼국 시대에 뭐 견원, 궁예 이런 애들은 다 호족이었으니까. 물론 궁예는 정확히 하면 이제 왕족이었지만 또 고려 왕건도 호족이었고 대부분의 호족들이 신라가 몰락해가는 그 상황에서 호족,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 이렇게 나왔었잖아. 시험에도 나왔었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 친구들 중에서 리더는 호족이었거든. 그 친구들을 세운 나라가 고려란 말이야. 그리고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그러니까 자기 라이벌이었던 후백제, 견원 또는 그 아들 신검을 제압할 때 많은 호족들의 도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호족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반란 일으키지. 걔네들을 제압하지 못했어. 아니면 호족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 호족들이 통치를 합니다. 물론 이제 통치하는 건 왕이지만 호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호족들을 달래주면서 왕시성도 주고 이제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2학기 때 가면 하겠지만 나와 가족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결혼을 통해 가지고 또는 내 그 왕건이니까 왕시성을 화사해서 우리는 뭐 가족이야 의제 가족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호족들이 지배를 했다라는 거. 자, 근데 호족들이 지방에 있을 때는 사실 호족 앞에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 때는 지방의 유력자를 호족이라 그러고 얘네들이 중앙으로 올라가면 귀족이 되는 거야. 귀족. 중앙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거야. 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 앞에는 중앙이라는 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중앙호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중앙호족. 그래서 지방에 있는 호족이 위로 올라가면 귀족이야. 그러니까 이 호족 시대에, 야, 내가 고려를 건국하는데 되게 많은 공을 끼쳤으니, 많은 역할을 했으니, 나에게도 한 자리 다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하면서 위에 이제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귀족을 자꾸 내 가족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내 아들, 내 조카, 내 동생, 내 사위, 뭐 이렇게 막 블라블라 이렇게 다 가족들. 그러니까 뭐 가문이 형성되는 거야. 막 벌혈이라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 굉장히 귀족이 거의 가족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엄청 커지는 거야. 자기 집안만 귀족하겠다 이거지. 일단 자기 세력들, 자기하고 친한 애들만. 그래서 이 귀족, 이제 호족이 그래서 변신한 게 문벌 귀족인 거야. 이로 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문벌 귀족으로 변신하는 거지. 이제 귀족이야. 그리고 이제 이 호족들은 뭐가 되냐면 여기 정치사 사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쓸게요. 이제 이 호족들은 정확히 하면 고려 중기 때부터 변신하는 건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부터 고려 조선까지 한꺼번에 쓰자면 얘네들은 나중에 향리로 변신해. 그러니까 호족 중에서 공이 컸던 고려를 건국하는데 공이 컸던 애들은 귀족으로 남아서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호족들은 물론 고려 시대 때는 굉장한 인정을 받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태될 수밖에 없어. 향리로 남아있어. 얘네들이 조선시대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아전이라고 해가지고 더 낮아지는 거야. 더 낮아져. 급이 더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또 옆에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내시같이 생긴 애들이 있잖아. 하얀색 입고 막 이렇게 수염 나고 막 네네 해가지고 막 사람들 가서 막 강제적으로 막 세금 더 갈취하고 하는 애들, 걔네들이 다 얘네들이야. 과거의 뿌리는 호족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지우고. 자, 이제 문벌귀족이야. 자, 근데 문벌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특권이 너무 좋은 거야. 되게 많거든. 이제 경제 파트도 배우면서 해야 좀 이해가 갈 텐데 아무튼 엄청난 특권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귀족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만 하고 싶고 우리 가족만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은 거야.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 누리고 싶었던 거지. 그때 이제 경원 이씨들이 등장을 해. 얘네들이
귀족 중에서 가장 끝발이 좋은 귀족이 누구냐면 자기 딸을 왕하고 결혼시키는 거야. 그래서 왕의 외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장인어른이 되면 더 끝발이 생기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막 왕들하고 결혼을 시켜, 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가 있어. 이제 자기 와이프가 뭐 두세 명 있는데 다 장인어른이 똑같은 거야. 똑같아. 심지어는 이모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 그렇게 벌어진대. 그게 문벌귀족이야. 자, 그러면서 이 문벌귀족 안에서도 서로 차별이, 이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해. 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아무튼 문벌귀족들이 차별을 하는데 첫 번째로 차별했던 대상들이 무신들이야. 무신들, 싸우는 애들. 싸우는 애들도 이때 고려시대 때는 전쟁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이제 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끼친 역할이 굉장히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참다가 이 무신들이 아이씨 못 참겠다 해가지고 무신정변을 일으켜. 무신정변. 1170년이야. 요게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야. 무신들이 반란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정치적 변혁을 했다. 해서 성공한 거지. 그래서 무신들이 문벌귀족들을 죽여. 다 죽이지는 않지만 거의 다 대부분 다 죽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거야. 무신 정권이야. 자, 무신들은 그러면 자기들은 차별을 받았다가 이제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 없다가 있으면 나한테 100억만 있으면 10억만 있으면 내가 착하게 살. 안 그래 절대 사람이. 지금 모습에서 내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내가 착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안 착해. 똑같다니까. 내가 사회 나가. 내 지금은 막 공부도 안 하고 되게 막 게으르고 막 이래. 불성실한데 저는 사회만 나가면 알바 시작하면 안 그럴 거예요. 걔 똑같아. 내가 보니까 다 그래. 고3 애들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 특성화에서도 있었단 말이야. 얘네들 취업하잖아? 그럼 다 잘린단 말이야. 학교야 막 니네들 어떻게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 사회는 안 그래. 얘 지각했네? 나오지 마. 앞으로 이런단 말이야. 시험 안 나와요. 이러고. 다른 데 취업할래요. 그게 안 돼. 왜냐면 그 회사에서 좋게 얘기해 주겠니?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경력이 되게 짧아. 그럼 의심하겠지. 왜 잘렸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잘렸겠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되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항상 청소년 시기 때부터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 그 습관이 어디 안 간다, 진짜. 무신들도 그렇다. 얘네들 차별받고 나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러면 차별하면 안 되는데 더 차별해. 더 사람들을 포갑하고 사람들한테서 삥 뜯고 막 이런단 말이야. 농민들한테. 농민들 되게 힘들었어. 근데 이때 또 누가 쳐들어오냐면 또 나라 위기가 계속 쳐들어왔어. 근데 이때는 좀 센 애들이 쳐들어와. 원 간섭기라 그랬잖아. 몽골, 징기스칸 얘네들이 쳐들어온 거야. 징기스칸 세계를 제패했던 애 아니야. 그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이때 무신들 최우라는 애가 있는데 강화도로 도망가. 강화도에서 얘네들이 이제 말만 타고 다니지 배 만들거나 이런 기술이 없었단 말이야. 맨날 초원지대에서만 살다 보니까 바다라는 걸 볼 일이 없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강화도로 도망가가지고 그때 강화도가 이렇게 다리가 연결돼 있었던 게 아니거든. 섬이었거든. 그래서 강화도잖아. 섬도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튼 원나라한테 이제 무신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망해. 일제강점기 때 망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대가 도래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은 몰락하게 되고, 이제 누가 등장하냐? 원나라한테 빌붙는 애들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돼. 그 뭐라 그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빌붙었던 애들. 친일파잖아. 그래서 친원파야. 원나라한테 친하게, 그러니까 빌붙었다 이 얘기야. 친원파. 그걸 다시 권문세족이라 그래. 권문세족.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시대가 됐어. 그 이동하는 왕은 뭐 하고 있었냐? 거의 허수아비였어. 허수아비 왕은. 허수아비였다. 왕권이 약했던 거. 그래서 별로 왕에 대해서 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갔던 왕들만 공부하는 거야.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자, 권문세족이 정권을 잡아서 친원파들이야. 그럼 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갈까? 최악이겠지. 왕권도 낮아졌겠지만 농민들도 살기 진짜 힘들었던 시대란 말이야. 안 되겠다.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공민왕이야. 자, 근데 공민왕은 정치를 막상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되고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다 누가 잡고 있어? 권력을? 권문세족이 잡고 있는 거야. 얘네들 못 이기겠는 거야. 얘네들을 어떻게 견제하지? 그래서 번뜩 생각난 게 있는 거야. 이 향리들이 생각난 거야. 호족들. 호족들은 문벌귀족이 되지 못했던 호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향리라 그랬어. 근데 얘네들이 지방에서 그래도 돈이 나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엔 있었어. 조선시대 가면 거지였지만 돈이 나름 있었어. 월급도 받는 애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조선시대는 월급도 안 줘. 그걸 외역전이라 그러는데, 자, 아무튼 향리들이 공부는 좀 잘했어. 왜냐면 돈이 있다는 얘기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반 농민들은 농사 짓느라고 공부를 못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먹고 살 만한 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공부 똑똑한 애들인 거야. 얘네들이 계속 존재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공민왕이, 그래, 얘네들, 저 똑똑한 애들을 시험 보게 해가지고 또는 성경관에서 공부시켜서 얘네들 권문세족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로 키우자. 그리고 얘네들을 뽑아서 얘네들을 견제하자라고 해서 신진사대부라는 걸 이제 등용을 하는 거야. 신진사대부를 등용했는데 그동안의 권력을 많이 잡고 있었던 애들이 권문세족이야. 얘네들은 새로 신흥이야, 신흥. 아무래도 얘네들을 이기지 못하겠지. 세력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얘네 뒤엔 누가 있어? 원나라가 있잖아. 아직은 뭔 간섭기였거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공민왕이 아무튼 죽어. 타살이거든. 아무튼 어떤 신하에 의해서 죽는데 신진사대부도 공민왕이 죽으면서 거의 몰락의 길을 걸을 뻔했어. 근데 다행히 고려 말기 때 어떤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신진사대부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거든. 어떤 애들이랑 손잡고 하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고려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배층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글씨 잘 보일지 모르겠다. 파란색이라. 다시 언급을 해줄게. 지배층 처음에 고려 초기에 정권을 잡았던 애들은 호족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중기 때로 가면 문벌귀족이야. 문벌귀족은 사실 거의 12세기 중반 넘어서까지 잡고 있는 거야. 근데 편의상 이렇게 써놓은 거고, 문벌귀족들이 무신들을 워낙 차별하다 보니까 무신 정권, 무신 정변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 무신들 시대는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몰락하면서 원나라인데 빌붙는 애들, 권문세족이 등장한 거야. 친원파. 얘네들이 정치를 너무 못하고 있고 원나라의 힘만 믿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근데 이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서 원나라가 힘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거든. 그때 우리 공민왕이 그걸 캐치하고, 야, 이 권문세족 다 없애버리고 우리 자주적인 그런 통치를 하자, 정치를 하자라고 해서 자기 프렌드들,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한 거야. 하지만 졌다라는 거. 하지만 완전히 진 건 아니야. 공민왕은 결국 죽었지만 신진사대부는 끝까지 살아남아. 물론 되게 힘들었겠지. 그때 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정몽주라는 거, 이제 정도전 이런 애들 있지. 걔네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이성계, 신진사대부는 아니지만 신흥무인이라 그래. 걔네들하고 손잡고 고려를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조선을 세운다라는 거. 정치사만 가볍게 볼게. 앞엔 볼 거 없어. 정치사라는 건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인데 가장 중요한 것만 써놓은 거야. 첫 번째는 1126년, 이건 연도도 조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연도도 1126년 하면 12세기지. 12세기 초야. 1135년, 이것도 12세기 거의 초라고 보면 돼. 자, 이자겸이라는 애가 아까 얘기한 경원이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얘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왕한테 자기 딸들을 주는 거야. 근데 왕한테 딸들 줬어? 근데 그 왕하고 자기 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손자지. 근데 걔한테 또 딸을 주는 거야. 그럼 이 손자 입장에서는 이모인 거 아니야, 이모.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권력을 엄청나게 차지했던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문벌귀족 안에서도 이 경원이 씨들만 더 잘 나가게 되는 거니까 다른 문벌귀족들이 짜증났겠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고 또 9년 후에는 묘청이라는 사람, 스님이야. 스님이, 야, 이게 국가가 지금 난이 일어나고 완전 개판됐어. 이때 수도가 송악이고 이제 개경이라고 하는데 개경이 완전 개판된 거야. 그래서 수도를 우리 서경으로 옮깁시다. 서경은 평양이야. 다음에 얘기를 해줄 거야. 2학기 때. 여기로 수도를 천도합시다라는 세력들이 등장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벌귀족 안에서도 개경파가 있고 서경파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치할 때 무슨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거 되게 심하잖아. 선거할 때 되게 다르잖아. 경상도는 보수당 많이 찍어주고 뭐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라도는 대부분 다 진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그런 민주당 이런 데 막 많이 찍어주잖아. 그런 개념인 거야. 둘이 싸웠어. 근데 누가 이기냐면 서경이 져. 그리고 이 개경파들이 이겨. 그래서 정확히 하면 이제 신라를 지지했던 애들인데 김부식이라는 애가 이제 진압을 하는 거야. 삼국사기 유명하지? 자,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문벌 귀족들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무신들을 더 세게 차별했어. 무신들이, 차별받았던 무신들이 짜증나가지고 정변을 일으킨다. 그래서 무신들이 문벌 귀족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어.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나라가 또 쳐들어왔네. 아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쳐들어왔을 때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 받으면서 이 친원파, 이 권문세족들이 활기를 치고 있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등장해서 야, 원나라에 반대한다 해서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해. 또는 그냥 반원 정책이라고 해도 돼. 원나라에 반대하는 우리들만의 그런 자주적인 주체적인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민왕이 얘기를 했고 선포를 했고 실제로 시행을 해. 몇 번의 개혁을 합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1차, 2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반원 자주 정책.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